안녕하세요, 주간드바의 쭈바입니다. 농구는 득점을 더 많이 하면 이기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스포츠입니다. 제 아무리 상대방이 200점을 넘게 넣는다고 해도 우리 팀이 단 1점이라도 더 넣으면 이기는 스포츠죠. 이로 인해 농구팀들은 더 효율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는데요. 가장 단순하고도 쉬운 방법이 바로 림과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서 슛을 시도하는 것이고, 농구에서 이 역할을 주로 하는 포지션이 바로 센터입니다. 특히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풍미했던 센터 샤키로닐은 이 쉬운 방법으로만 리그를 초토화시켰고, 시간을 거슬러 윌트 체인벌린 역시 이 방식으로 한 경기에 100득점을 기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3점 슛과 스페이싱에 중점을 둔 현대농구에서의 센터는 과거의 압도적인 모습보단 공격의 중심이 되는 메인 볼핸들러를 위해 스크린을 걸어주고 외곽에서 3점을 던지는 현상을 보이며 점점 원초적인 형태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포지션 컨텐츠의 마지막 편, 센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에는 좋은 센터가 있는 팀이 유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농구의 전술은 포인트 가드가 볼을 운반해 와서 위치를 선점한 센터에게 패스해주면 센터가 이를 직접 마무리하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그만큼 림 근처에서 공격을 마무리하는 능력과 포스트업은 필수 덕목이었고, 상대 센터에게 밀리지 않는 피지컬까지 갖추면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이죠. 수비 시에는 가장 확률이 높은 상대 센터의 득점을 막아야 해서 보통 센터 포지션 선수들은 팀에서 가장 키가 큰 선수들이 주를 이룹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골 밑에 자리 잡고 득점하고 수비하는 단순한 역할을 했지만, 이 단순한 역할을 하며 총 12명의 시즌 MVP를 배출했고 누적 득점, 리바운드, 블락까지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림 근처에서 활동하는 만큼 득점과 실점 확률이 모두 높기에 그들의 존재감은 어떤 포지션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괜히 센터가 장기간 리그를 지배했던 게 아닌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조지 마이칸의 압도적인 활약 때문에 NBA에 있는 공격자 3초루를 고안했고, 마이칸과 윌트 체인벌린에 의해 페인트 존의 넓이가 6피트에서 12피트로 다시 현재의 16피트로 넓어지기도 할 정도로 리그에 미친 영향 역시 대단했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포지션들이 센터를 위해 존재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초창기의 센터 포지션은 농구의 핵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사이드 플레이를 기본으로 두며 팀의 1옵션을 담당하는 센터의 롤은 거의 2000년대 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NBA 최초의 슈퍼스타 조지 마이칸에 이어 60년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한 빌러셀과 윌트 체인벌린이 엽기적인 기록들과 함께 리그를 지배했고, 이들 이후 70년대에 등장한 카림 압둘 자바는 1970-71 시즌 첫 MVP를 수상한 이후 1979-80 시즌까지 무려 6번의 MVP를 독식하며 압도적인 센터 포지션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피지컬은 물론 인사이드에서의 공격과 수비가 굉장히 훌륭했던 전형적인 센터 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이칸과 러셀의 경우 208cm로 그다지 장신으로 보기 힘들지만 50년대와 60년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216cm의 체인벌린이 사기인 거지, 두 선수도 큰 축에 속하는 센터였습니다. 카림이 센터에 정점을 찍고 오랫동안 리그를 호령하는 동안 비록 부상으로 인해 전성기는 짧았지만 공수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보이며 포틀랜드 구단 최초의 우승을 이끌었던 빌 월튼이나 ABA 데뷔 후 NBA로 넘어와 역사상 12명에게만 허용된 구간인 백투백 MVP까지 수상한 극강의 리바운드 머신 모제스 말론도 70년대와 80년대를 호령하던 센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특히 말론의 경우 언더사이즈 빅맨이지만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인사이드 수비에 굉장한 강점이 있었는데요. 말론 이전에 NBA 우승과 패널 MVP를 모두 수상했던 70년대 뉴욕 닉스의 영원한 캡틴 윌리스 리드와 그보다 더 작은 201cm의 단신이었음에도 1978년 당시 워싱턴 블리츠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팀의 수호신이자 프랜차이즈 자체를 대표하는 웨스 언셀드도 대표적인 단신 빅맨들로 206cm의 뱀 아데바요가 이런 유형의 빅맨으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90년대에 들어서는 일명 4대 센터로 불리는 하킴 올라주원, 패트릭 유잉, 데이비드 로빈슨, 샤키로닐이 센터 포지션의 계보를 이어갔고, 이 선수들은 모두 역대 최고의 센터를 넘어 최고의 선수들을 논할 때도 빠지지 않는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무기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강력한 인사이드 플레이와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팀의 공격, 수비의 중심이 되었었고, 현재 조엘 엠비드, 카렌서니 타운스, 디안드레 에이튼 같은 선수들이 과거 센터들과 비슷한 유형으로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드와 타운스의 경우 현 트렌드에 맞게 3점까지 장착해 공격 스킬을 극대화시켰습니다. NBA가 시즌 MVP 제도를 만든 이후 1957-58 시즌 빌 러셀을 시작으로 1999-2000 시즌 샤킬 오닐이 MVP를 수상할 때까지 무려 26번의 MVP를 배출한 센터 포지션의 전성기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중심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역대급이라 불리는 사계적인 센터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평균 20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하는 게 당연시 되었지만 2000년대에는 그런 선수들이 더는 나오지 않은 것과 반대로 파워포워드는 역대급 선수들이 쏟아졌던 부분과 마이클 조던이 연 스윙맨 시대 이후 센터의 높이를 이용한 공격보다 운동 능력과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을 활용한 빠른 공격과 코트를 넓게 쓰는 전술들이 등장하며 샤킬 오닐 수준의 파괴력이나 야오밍 수준의 신장과 슈터치를 가진 센터가 아닌 이상 볼 소유권 자체를 잃게 되면서 센터 포지션은 결국 수비와 꾸준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74년 10월 18일 22득점, 14리바운드, 13어시스트, 12블락으로 NBA 역사상 최초로 쿼트러블 더블이란 기록을 세웠던 네이트 서먼드와 총 4회의 올해의 수비수를 수상했던 디켄베 무톰보 같은 수비형 센터의 뒤를 잇는 선수들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선수들이 빅벤 베널레스, 마커스 캠비 같은 선수들이었고 올랜도 매직의 전성기를 이끈 슈퍼맨, 드와이트 하워드가 수비형 센터의 정석을 보여줬죠. 이 선수들은 공격력이 없더라도 스크린, 공격 리바운드의 사활을 거는 블루워크 유형으로 그들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심지어 하워드의 경우 2009년 파이널에 진출했는데 이때 올랜도의 전술이 하워드 한 명 인사이드에 두고 다 3점 슛을 던지는 엽기적인 농구를 했습니다. 하워드는 이 시기에 3년 연속 올해의 수비수를 수상하면서 대활약했죠. 현 NBA에선 이런 선수들이 엄청난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3번의 올해의 수비수를 수상한 에펠탑 루디 고베어, 운동능력 괴물 디안드레 조던, 클린트 카펠라가 대표적인 수비형 센터죠. 하지만 사이즈를 갖춘 센터가 평균 이상의 수비력과 기동성까지 갖춘다는 건 생각보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고베어나 카펠라 수준의 림 프로텍팅 능력이나 아예 아데바요 같이 단신 센터지만 뛰어난 운동 능력을 겸비하거나 슛거리가 긴 캐치앤슈터 유형이 아니라면 대부분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2010년대 이후에는 이 현상이 더욱 극심해지며 결국 공석이 된 센터 자리는 사이즈가 좋은 파워포워드가 차지하게 되었고 이 현상으로 인해 2012-13 시즌부터는 아예 올스타 선발에서 포워드와 센터는 프론트코트 자원으로 묶여 포워드와 센터 포지션 선수 3명을 뽑는 방식으로 변하게 되었죠. 여기에 파워포워드지만 리그 최고의 빅맨으로 꼽히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최근 5시즌 동안 올 NBA 퍼스트팀의 센터 자리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올리며 센터 포지션이라는 용어보단 4번과 5번을 묶어 빅맨으로 정의하며 사실상 센터라는 명칭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즉 현대농구에서 센터에게 요구되는 가드와의 미스매치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스피드를 이용해 파워포워드처럼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걸 충족시키는 센터가 아닌 이상 그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준 센터의 존재가 없었기에 이 전술 자체를 센터에 맞게 설정할 수 없었다는 점인데요. 이 센터 기근 와중에 전에 없던 스타일로 압도적인 능력을 보이며 21년 만에 센터 포지션의 시즌 MVP 수상을 가져온 선수가 바로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포인트 센터라는 말을 들으며 게임 리딩을 맡는 5번 포지션의 유형으로 운동 능력은 떨어지지만 파워포워드 편에서 소개되었던 크리스 웨버의 패싱 센스와 노비치키를 연상케 하는 슈팅 능력으로 현 NBA가 요구하는 기동력을 상쇄하고도 남는 정말 유니크한 재능을 앞세워 리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유형의 선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뛰어난 스킬을 장착해 공수에서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는 조엘 엠비드 역시 센터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장점인 사이즈와 더불어 스킬을 더해 독특한 유형의 빅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포지션의 개념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대농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든 선수의 덕목인 다재다능함은 과거 림 근처에서 볼을 잡아 득점하던 센터 포지션에도 해당 사항이 되었고 이들은 이제 그 다재다능함을 위해 포워드처럼 플레이하거나 센터가 골밑이 아닌 외곽에서 메인볼 헤들러의 패스를 받아 3점을 던지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포지션 진로를 정할 때 피지컬과 사이즈가 되더라도 대부분 슈팅을 장착한 사이즈 좋은 스윙맨 유형으로 진로를 선택한다고 하네요. 이러다가 센터 포지션의 오리지널리티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앞서 언급한 요키치나 엠비드를 비롯해 수비에 강점이 있는 고베어까지 여전히 좋은 사이즈에 다른 능력들을 더욱 살리는 유형의 센터들이 존재하고 팀의 중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팀의 1옵션으로 공수에서 압도적이었던 90년대 4대 센터를 봤던 터라 개인적으로 외곽슛 일변도의 경기보단 강력한 인사이드 플레이를 하는 터프한 경기들을 더 보고 싶네요.
정리하자면 센터 포지션은 과거 인사이드 플레이를 중심으로 팀의 공격과 수비를 모두 책임지는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룰이 변하면서 과거 리그를 지배하던 모습보다는 기본적인 센터의 롤 이외의 다른 장점들을 녹여내어 다재다능하고 다양한 분류의 플레이 스타일로 진화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을 나누기가 너무나도 애매해졌고 현대농구는 파워포드처럼 플레이하는 센터를 가장 요구하겠지만 조엘 엠비드의 공격 스킬과 루디 고베어의 사이즈와 림 프로텍팅, 아데바요의 전천후 수비 능력과 운동 능력에 니콜라 요키치의 슈터치와 센스를 가진다면 이 모든 걸 상쇄하는 완벽한 5번 포지션의 선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여러분이 선호하는 센터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제가 크게 나누었지만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유형의 스타일이 존재하는 만큼 내가 선호하는 유형의 선수와 스타일, 농구할 때 나에게 맞는 스타일이 뭔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얘기해봅시다. 오늘은 5번 포지션 센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포지션 컨텐츠를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